자,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어. 이건 어쩌면 책을 즐겨 읽고 있는 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해. 책을 보다 보면 책에 많은 책들이 열정과 도전, 모험 이런 주제로 성공을 바탕에 깔고 얘기하다 보니 목숨을 다 바쳐 한 번뿐인 목숨을 다 바쳐 국가에 충성하고 기업의 어떤 번창을 위해 노력하고 지금 읽고 있는 소설도 마찬가지지. 난 이렇게 재벌이 되었다. 어떤 시대적 배경, 이미 지나온 그랬다라는 사실 기반에 두고 빠르게 전개를 하고 있어. 한 장 한 장이 다 그러니까 성취를 이루어내는 장면들로 가득하지. 어찌해야 될까? 애써 동동 뛰는 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 이것도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문을 하게 되지. 몸이 또 그만큼 회복되었구나. 욕심을 낼 만큼. 반복되는 일상에서 뭔가를 쌓아 올려 성과물을 만들어낸다. 기왕이면 그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견고히 남아있는 한은 지금과 같은 감정을 계속 느낄 듯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제외를 시키기 시작했어. 너가 바라는 게 뭐니? 라고 하면서 배제하기 시작했지. 이루고자 하는 것, 도로 옆에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의 바비큐처럼 하나의 건물,
그 안에 얽힌 삶의 이야기, 박물관 안에서 펼쳐지는 버라이어티한 일상들, 수없이 많은 가게들, 그리고 주유소, 그래. 어쩌면 이 또한 경랑의 파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 뭔가를 이루고 싶다 라는 감정이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느끼는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딱히 얻고 싶다,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내고 싶다 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이루어내는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몰입감, 추리, 번뜩이는 아이디어, 인정과 협력, 수없이 많은 감정의 필린들이 묻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 이건 내가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 바나나 맛이길 기대했는데 다른 맛이 느껴질 때처럼 정제되지 않았지만 뭔가 그럴듯한 화학 물질들의 향연? 다른 면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여행자의 삶이 불가능하다. 물론 여행자의 삶을 100% 여행만을 통한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말하다 보니 되게 이상하긴 한데, 여행자의 삶이라, 지금 나 또한 여행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너무 많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행은 집, 사는 곳을 두고 다른 곳을 돌아다닌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여기에 이제 부부라고 한다면 둘이 같이 돌아다닌다. 뭐라고 할까? 모를 일이군. 모를 일이야. 분명 아니라고 했는데 보다 더 큰 걸 원하는 모양새야. 무협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것, 이뤄가는 것, 비록 시한부라고는 하지만 능력이 너무 출중한 나머지 대종사의 반열에 오르지.
시한부 천재가 살아가는 법이라는 소설이야. 1월이 증폭될 수밖에 없지. 뭔가를 이루고 싶다. 뜻 깊은 일을 하고 싶다. 세상과 함께 코어가는 방법에는 참으로 다양한 게 많겠지. 그 중에서도 단연코 사회의 일원으로서 얽히설킨 네트워크 그물 안에서 역할과 감정을, 역할 속의 감정을. 근데 여기서도 주제가 잘못된 것 같아. 정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뭔가를 이룬다고 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이, 그래, 자동차를 만든다고 보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동차를 함께 만들고 싶은 거야? 아니면 혼자 이룰 수 있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 만들어낸 자동차나 도달한 경지에서 만든 작품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 인정된 결과로 돈을 무수히 많이 벌고 싶은 거야? 이 일련의 어떤 엮임이 결코 멈추지 않는 한 반복될 거다. 마치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남는 게 목적인지 사는 자체가 목적인지, 살아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알면서도 그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방법을 여전히 궁리를 하네. 마치 이룰 수 없는 사랑 혹은 회기를 통한 재도전 혹은 날고 싶은 욕망, 실제 몸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룰 수 없는 사랑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바람이 상상으로 족하지 않고 구체화하는 순간 그 갭이 커질수록 불안해한다. 밖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면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밖에 있는 걸 두고 안에서 갭을 키우고 있네? 이건 또 뭐야? 안팎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건 또 사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정의라고 본다고 했잖아. 내가 나로 온전히 인식할 때 어쩌면 각성을 할지도 모르겠고 우화 등선, 선열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르겠다고 표현했지. 근데 거울이 단지 비추기만 할까? 거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거울을 또 다른 나의 모습, 세상의 본 모습, 바탕과 토대와 환경과 이 모든 걸 도화지라는 개념으로 채색을 하는 걸 나라고 본다고 하면, 근데 이 도화지를 왜 나는 여기서 배제를 했느냐 라는 어떤 성립이 의문이 들 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로 봐야 될 어떤 모습들이 분리되어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중심적 사고가 갖고 있는 폐해는 기고만장한 뿜뿜에서 오는 어쩌면 부조리, 그러니까 어긋나 있는 차이만큼 웃게 만드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정의롭다 말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면에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한다는 건데, 희한하게도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태어나서 정의롭기를 바라고 정의를 말해. 근데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다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세상이 만약 완벽했다면 추구할 어떤 것들이 없었을 거야. 빈틈, 차이, 이상, 바램, 상상과 목표와 목적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없다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야.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깨져 있고 차이가 있어. 이 인식의 결과가 결국은 인류를 참 피곤하게 만들었지. 몰랐으면 다행이었을 걸. 알게 된 순간 정의를 찾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닌 것에 대해 맞다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야. 단지 너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정의롭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해. 인류의 시각, 중심적 사고에서 봤을 때 세상을. 그저 세상은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고 이 안에 약육강식과 어떤 삶의 순환이 하늘 아래 혹은 우주 아래 펼쳐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맞다 그르다를 놓고 있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삶의 영위보다는 나아감, 발전만이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생존의 법칙이냐. 근데 사실 자연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벗어나고 자연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건 맞아. 근데 그 기술이 갖고 있는 부조리는 바로 여기에 있지. 인류가 행복해졌느냐? 아니. 나아간다라는 자체의 개념이 생기는 순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졌고, 그로 인한 피폐해진 정신은 점점, 그렇지, 인지하는 순간 무지가 태어난 거잖아. 똑똑하다는 말이 나왔다라는 건 멍청하다는 말을 탄생시켰듯이, 몰랐더라면, 판도의 상자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과연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 있었을까? 아무튼 정의롭지 못한 세상, 조화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기술의 발전 없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을 살아감에 나의 행동이 이 조화로움에 아름다운 세상에서 충분하다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충분하다 말할 수 있을까의 차이가 다시 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지. 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않아. 그냥 살아. 너에게 뭘 원했어? 바라지 않았다고. 그냥 만끽해. 이 인생 고작 100년, 200년이야. 이 지구에, 이 우주의 역사에서 볼 때 너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야. 너 안에 가두지 마. 인식이라는 게 커다란 선물인 양. 그 선물에서 오는 무수히 많은 성취와 성과와 이루어낸다 라는 것에 바라고 바래 이루어낸다 라는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마. 하나의 터치, 무릎을 쓰다듬고 나에게 편지를 쓰고 세상을 노래해. 찬양도 좋겠지. 단지 바라고 바라는 기도가 아니길 원해. 이미 모든 걸 가졌는데 자꾸만 없다고 빌어. 어쩌면 이미 완벽한 세상인데 자꾸 도끼질을 해서 아름다운 나무를 쓰러뜨려. 그 나무는 이 세상의 근원인 세계수지. 정해져 있는 틀을 바꾸려는 의지가 혼란스럽네. 마치 이 세상의 시작이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더없이 혼란스러운, 오히려 표현할 수 없는 컨퓨즈한 상태에서 시작이라도 되었다는 듯이. See you.